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국 주식시장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슈퍼그룹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슈퍼그룹은 SEAH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하고자 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밸류에이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정한 기업을 사기에 앞서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과연 이 기업이 싼지 아니면 비싼지 말이죠.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차트에 근거를 해서 투자를 하시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단지 RSI가 50 이하니까 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차트가 갖춰진 형태만 가지고 특정한 기업이 싸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큰 인내심과 함께 쌍저점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설사 기다렸다고 해도 너무 많이 분할 매수를 해버린 나머지 분할 매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차트를 이렇게 보고 처음으로 진입 시점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싼지 아니면 비싼지를 알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스펙 기업과 상장을 하고자 하는 슈퍼그룹이 경쟁사에 대비해서 과연 비싼지 아니면 싼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AH와 합병을 두고 있는 스포츠그룹은 온라인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을 하는 기업으로서 SEAH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RSI, GAN, 그리고 골든너겟을 비교 대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5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SEAH의 경우는 4.878 빌리언 달러, RSI는 2.76 빌리언 달러, GAN은 0.632 빌리언 달러, 그리고 골든너겟은 0.97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2021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가이던스가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SEAH의 경우는 1.58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RSI는 0.443 빌리언 달러, GAN은 0.102 빌리언 달러, 그리고 골든너겟은 0.139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1년 매출 기준으로 도출되는 세일스 멀티플은 SEAH의 경우는 3.09, RSI의 경우는 6.23, GAN의 경우는 6.20, 그리고 골든너겟은 6.99로 지금까지 봤을 때 SEAH가 가장 적은 멀티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태에서 SEAH가 정말 저평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SEAH 대신에 그냥 슈퍼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슈퍼그룹의 경우는 EBITDA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 반면 RSI나 GAN 그리고 골든너겟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이라던가 그로스 마진 등 다양한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따진다면 슈퍼그룹의 경우는 EBITDA 기준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이렇게 매출액 규모를 봐도 그 어떠한 기업들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낼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슈퍼그룹의 멀티플이 가장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RSI, GAN, 그리고 골든너겟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디언 매출액 멀티플은 중간값인 6.2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값을 6.61에서 6.21로 고쳤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골든너겟 말고도 여기에 GNI 및 드래프트킹스 또한 경쟁사로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에 일부러 두 개는 뺐기에 이렇게 6.61에서 6.1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하고 바로 슈퍼그룹의 적정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 프리딕션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그룹의 경우는 2021년에 1.58 빌리언 달러라는 매출을 기록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그룹의 멀티플이 3.09가 아닌 최소 4.66까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좋아진다면 멀티플은 6.2, 6.61 또는 6.9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어쨌건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RSI와 GAN의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값 정도인 4.66의 멀티플을 인정받는다고 할 때 슈퍼그룹의 주가는 15.50달러가 적정 주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주가 위치에서 적어도 51%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만약 슈퍼그룹의 멀티플이 6.2 멀티플을 인정받는다면 101% 정도나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6.61의 멀티플을 인정받는다면 114%, 그리고 골든너겟의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6.99의 멀티플을 인정한다면 126%까지 오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슈퍼그룹은 적어도 51%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저평가라고 해서 무턱대고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그룹의 경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많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만약 슈퍼그룹 비교 대상인 RSI나 GAN 그리고 골든너겟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주가가 하락한다면 비교 대상의 멀티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슈퍼그룹 또한 50%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는 지표의 하나로서 참고만 하시고요. 앞으로 봐야 될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슈퍼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그룹의 비즈니스 섹터는 크게 두 가지로 여기 Betway 그리고 스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Betway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브랜드로 영국, 브라질 및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23개의 관할권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 2020년 37만 4천 개에 달하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베팅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좋은 매출액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의 경우는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부서로 룰렛이나 블랙잭, 슬롯, 그리고 포커 등을 통해서 에비타 34%의 마진율을 보여줄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부서입니다. 이 두 가지 운영 모델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진 이 온라인 카지노 사업부인 스핀은 수백만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요. 이러한 현금을 스포츠북의 플랫폼인 Betway에 지원함으로써 Betway는 특별히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라이센스 계약 및 지리적 확장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이 기업의 Financial Statu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펙을 투자하기에 앞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적 상태입니다. 기업의 미래 전망이 아무리 좋고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한들 만약 매출액이 제로라면은 주가의 흐름은 오로지 기대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주가는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실적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슈퍼그룹의 섹터 중 하나인 Betway의 실적을 보면 말이죠. 2019년부터 26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내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331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가 캔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이렇게 550밀리언 달러 그리고 700밀리언 달러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1년은 2020년 대비해서 66%의 성장률을 그리고 2022년은 2021년 대비해서 27%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슈퍼그룹의 두 번째 비즈니스 섹터인 스펜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금을 창출해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도 하죠. 2019년의 경우는 1.2빌리언 달러를 2020년에는 1.4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여주는 2021년에는 1.6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7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예정으로 각각 14% 그리고 6.25% 정도 성장해줄 전망입니다. 실제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만큼 스핀 브랜드에서 창출해내는 EBITDA 즉 순이익에서 영업과는 관련 없는 비용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온 값을 매출액 대비해서 본다면 34% 정도로 많은 돈이 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그룹의 Financial Status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슈퍼그룹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그룹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스포츠 베팅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의 시장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의 속도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 대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이렇게 53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진 미국이 주 단위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53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미국의 여러 주에서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진행함에 따라서 2021년에는 4빌리언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75% 성장해서 이렇게 7빌리언 달러가 되고요. 여기서 71% 다시 성장하여서 12%가 되고 여기서 33%가 성장하여서 2027년에는 16빌리언 달러가 된 다음에 나중에는 53빌리언 달러의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슈퍼그룹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23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80%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ROW는 Rest of the World라는 기타 국가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시장이 53조 규모를 갖고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시장인 만큼 슈퍼그룹 또한 미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드래프트킹스나 펜듀얼 그리고 골드너겟 등 치열한 경쟁사들이 있지만 승자 독식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하여 많은 사업자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미국 카지노 공급업체인 여기 보시는 디지털 게이밍 코퍼레이션과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발표해 이렇게 아이오와나 인디애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등 10개의 주에서 매장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슈퍼그룹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만큼 미국의 여러 프로스포츠 팀과의 후원 계약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슈퍼그룹의 고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슈퍼그룹은 2020년 42빌리언 달러 규모의 금액을 한 25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고객 수는 2020년 1월 이후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총 매출액의 40%는 2019년 이전에 확보한 고객이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슈퍼그룹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여 게임을 즐기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슈퍼그룹은 새로운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능력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슈퍼그룹의 2개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이후 24개월 이내 이렇게 10배에서 17배에 가까운 수익을 늘렸고요. 게임을 할 때 지불해야 되는 최초 보증금 또한 13.6배 그리고 12.6배를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슈퍼그룹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슈퍼그룹의 경우는 다른 경쟁사에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그리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잘 얻어낸다면 충분히 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만큼 그리고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저라면 투자를 조심히 해나갈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